남자의 1km를 2분 36초 만에 완주했다. 전교 여학생들이 그를 위해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생수로 그 잘생긴 얼굴을 씻었다. 다음 순간 학동생이 반해버려 수건을 건넸다. 땀을 닦으라고 받았다. 하지만 양아치는 왜인지 웨이선의 권리를 참지 못했다. 그에게 야구공을 던졌다. 서금용이 한 손으로 받아냈다. 하지만 손바닥의 뜨거운 통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친구 리커에게 그 사람을 아는지 물었다. 리커는 급히 달려갔다. 하지만 그가 공을 던진 사람이 양아치라는 걸 알고 배유광이라는 걸 알고 즉시 식은 땀을 흘렸다. 왜 그와 대립했어? 또 여자 때문이니? 그냥 하나만 받아버려. 전 세계에서 미움을 사지 않게. 하지만 서금용은 학동생이 준 수건을 리커에게 던졌다. 그리고 떠났다. 리커는 그를 불러 세우려 했다. 그 배유광은 상대하기 어렵다. 어떻게 할 거야? 서금용이 대답했다. 리커는 건강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무술 수련을 해야 해. 서금용만이 건강이 평범한 사람에게 무용지물임을 알았다. 하지만 자신은 달랐다. 한 달 전, 그는 갑자기 이 지구와 비슷한 세계에 왔다. 마치 같지만 아닌 세계. 그와 함께 온 반투명한 패널들이 있었다. 어느 정도 수련하면 대응하는 기술을 활성화할 수 있다. 매일 수련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소모도 크다. 하지만 그는 허세를 부리기 위해 그렇게 노력한 게 아니다. 이곳은 5번 도시권이라고 불린다. 원이라면 안과 밖이 있다. 점점 바깥으로 갈수록 황폐하고 가난하다. 점점 안쪽으로 갈수록 번화하고 고귀하다. 이제 반년만 있으면 졸업이다. 안쪽으로 진입하려 애쓰거나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인가? 이제 선택할 때다. 저녁에 서금용은 아래층에서 물자를 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한 마리의 검은 고양이가 어디선가 뛰어내렸다. 그의 앞에 가로막았다. 그 고양이의 꼬리에 금속고리가 매달려 있었다. 몸은 더럽고 지저분했다. 몇 군데는 털이 다 빠진 곳도 있었다. 그 검은 고양이는 서경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서경은 고양이도 사고 연출을 배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쪼그려 앉아 자세히 관찰하자. 고양이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분명 전에 싸우다가 진 것 같았다. 쓰러진 검은 고양이는 흐릿한 정신으로 인간 말을 했다. 생각지도 못한 게 길고양이의 세계가 이렇게 잔혹할 줄이야. 서경은 완전히 당혹스러워했다. 심지어 환각을 본 게 아닐까 의심했다. 방금 말한 거였나? 이 고양이는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누군가가 장난치는 줄 알았다. 고양이의 몸에 음성장치가 있는지 확인했다. 장치에 손을 댈 때 두 가지 정보가 팝업되었다. 신성 물질이 신성을 흡수 중임을 감지. 이 별의 이름은 지심이었다. 돼지 아래가 된 세계였다. 287년 전 신이 죽은 그날, 지심의 모든 인간들은 그 기적을 직접 목격했다. 사건 후 서경은 검은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갔다. 특별히 고양이 사료를 사서 먹였다. 하지만 검은 고양이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서경의 입꼬리가 자기도 모르게 꿈틀거렸다. 너 길고양이 아니었나? 이거라도 안 먹어. 아니면 애초에 고양이가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들자 서경은 급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활알 불 붙여 고추장 고기 볶음 덮밥을 만들었다. 과연 검은 고양이는 인간의 음식을 보고 바닥을 다 흘렸다. 서경은 그가 먹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추측이 맞았음을 알았다. 네가 인간 말을 할 수 있는 건 네가 애초에 고양이가 아니기 때문이야. 인간으로 변신한 거잖아. 그 이유는 아마 이거일 거야.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서경의 패널에 한 줄의 문자가 떴다. 신성 기술 상생. 활성화 조건을 충족했다. 신성 기술 활성화 여부를 물음. 세정은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얘를 선택함. 금방 그 패널이 우르르 깨짐. 눈부신 빛을 발산함. 그 후 세정의 손에 모이고 스며들. 그의 체내 이중 피해 수동 효과는 2개의 목숨 보유. 사망 후 7일 이내 자유롭게 부활 시간 선택 가능. 쿨타임 3개월. 세정은 신성 기술이 이렇게 말도 안 될 줄 몰랐음. 부활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적의 손에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음. 수동 기술이 이렇게 강하다니. 그럼 능동 기술은 어떻게 될까? 신성을 필요로 하는 해금이라면? 신성을 계속 흡수하면 되는 거 아냐.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검은 고양이 몸에 상처가 많네? 내가 계속 이렇게 흡수하면? 인간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 그만두자.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하지만 이렇게 쉽게 놓아줄 수도 없음. 어쨌든 먼저 신성과 관련된 단서를 찾아보자. 내가 떠난 후 그가 무엇을 할지 보기도. 과연 셰정이 나간 후. 그 검은 고양이의 표정은 즉시 진지해지. 하지만 그는 모르는 사실. 지붕의 카메라가 이 모든 것을 몰래 촬영하고 있음. 다른 한편. 셰정은 집을 나선 후 외환의 세계에 도착함. 이곳 사람들은 내환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진입하더라도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함. 작은 부자 가정을 파산시킬 수 있음. 비록 그렇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달려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사실. 다른 방법이 있음. 무도가가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임. 그는 생수로 얼굴을 씻었을 뿐임. 정교의 여학생들이 비명을 지름.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여학생도 주인공에게 수건을 건네며 땀을 닦아줌. 학교의 패자 배우광은 주인공에게 교훈을 주겠다고 맹세함. 그래서 그날 밤 부하들이 그를 골목에 가둬버림. 네가 셰정이지. 셰정은 그들을 한번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음. 그 대머리의 위압수단은 이미 정점에 달했다. 우리 형님 대신 사과할게. 유광이 좋아하는 사람은 네가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오늘 넌 죽었다. 서정은 한숨을 쉬었다. 무슨 노래를 말하는 거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돌이 총알처럼. 대머리의 가슴을 맞췄다. 그를 날려버렸다.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저 방금 뭐 한 거야? 잘 보이지 않아. 다음 순간. 또 다른 돌이 배우광 곁을 지나갔다. 그의 부하들을 모두 쓰러뜨렸다. 서정은 조준 기술을 사용한 것이었다. 이 기술이 활성화되면 동적 역량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정신이 집중될 때. 마치 총알 타임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배유광은 금방 정신을 차렸다. 기공 자세를 취하고 설경에게 돌진했다. 머리에 드래곤 헤드의 환영이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것. 설경의 눈에는 마치 느려진 것처럼 보였다. 가볍게 몸을 비틀어 배유광의 주먹을 피했다. 서정은 그것이 무도의 힘임을 깨달았다. 배유광은 그가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이 꼬마 꽤 영리하네. 하지만 서정은 지금 기쁜 표정이었다. 배유광이 무도를 알고 있다니. 이제 사람을 찾아 물어볼 필요도 없네? 그는 배유광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의 힘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는 걸 다 말해. 그렇지 않으면 난 봐주지 않을 거야. 다음 순간 배유광이 서정에게 총알 같은 빠른 주먹을 날렸다. 공격했다. 하지만 서정은 금방 그의 약점을 찾아냈다. 반격 한 방에 배유광을 날려버렸다. 동시에 시스템 조건을 충족했다. 격투 기술을 활성화했다. 오늘 밤의 서정은 동적 역량을 강화한 게 아니라 주먹의 정밀도를 높였다. 배유광 같은 레벨의 무도인을 상대하는 건 충분히 가능했다. 백유광은 한 주먹에 굴복했다. 바닥에 쓰러져 계속 용서를 빌었다. 더 때리지 말아달라고. 형님 제발요. 서경은 더 이상 폭행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방금 그 주먹은 어떤 기술이었냐고. 백유광은 솔직히 대답했다. 내경이다. 기술이 아니라. 내경은 몸의 각 부위에서 에너지를 모아 기술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서경이 물었다. 어떻게 연마하냐? 누구에게 배웠냐고. 하지만 백유광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형님. 저는 겨우 표면만 배웠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서경이 그의 옷깃을 거칠게 잡으며 말했다. 그래서 너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머리도 염색한다며? 살인방화 폭행까지 다 한다더라. 이런 악당을 이겼다고. 백유광의 눈물은 줄줄 흘렀다. 제발 형님. 그건 다 소문이에요. 저는 그 소문을 이용해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진짜였다면 학교에 남아 있을 리가요.
서경은 말없이 반손으로 그를 때렸다. 이번 교훈을 잊지 마라. 앞으로 내가 너를 볼 때마다 한 대씩 때릴 거야. 너가 동급생을 괴롭힌 건 사실이다. 집에 가서 반성문을 써라. 내일 아침 독서 시간. 전교생 앞에서 10번 낭독해라. 내 부하에게 영상을 찍게 해라. 그 후 내가 확인할 거야. 그리고 갑자기 휴대폰을 그의 앞으로 내민다. 그는 깜짝 놀랐다. 제발 더 때리지 마세요. 하지만 서경은 그를 때리려는 게 아니었다. 장소는 설명할 수 없다며. 그럼 내가 직접 물어보겠다. 화면이 전환된다. 그는 백류광이 적은 주소를 따라 도시 내부를 몇백 미터 걸었다. 그때 층층이 쌓인 시스템 정보가 그의 시야에 계속 나타났다. 평소에 헬스장에서 1시간 운동해도 200점 정도의 경험치만 올랐지만 지금은 별로 고생하지 않고 한번 싸운 것뿐인데 평소 운동의 성과를 훨씬 넘어섰다. 싸움은 건강 운동이다. 다시 한번 증명했다. 패널은 폐쇄적 연구를 장려하지 않는다. 여전히 밖에서 더 활동해야 한다. 거리에서 도장을 발견했다. 문을 막 열자마자 여직원이 막으며 쉿했다. 조용히 해, 스승님이 수업 중이야. 호흡법이란 호흡도를 통해 체내 정력을 활성화하는 기본 훈련. 체내의 기를 충분히 순환시켜야 무도가 입문했다고 할 수 있다. 나랑 같이 해. 서경은 입문공법이라는 말을 듣고 즉시 눈이 반짝였다. 이건 내가 배우고 싶은 거잖아. 그리고 그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여직원은 이 사람 정말 잘생겼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할 수야 있지만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서경은 조용히 가게 앞으로 걸어갔다. 메이슈의 경험치가 다시 30 증가했다. 여직원은 서경을 보며 약간 걱정했다. 이 아이는 아마도 춤을 처음 접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너희들은 반드시 쓸만한 사람을 몇 명 내놔야 해. 그렇지 않으면 스승님에게 모두 해고당할 거야. 하지만 대량의 산소를 흡입하면? 제자들은 금방 다른 증상을 보였는데 정도에 따라 어지러움, 심지어 도장에서 가장 유망한 최정원도 모두 실패로 끝났다. 여직원은 양손을 모아 스승님에게 용서를 빌었다.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반드시 적합한 사람을 찾아드릴게요. 하지만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스승님이 이미 곁을 지나가신 걸 발견했다. 그리고 서경 앞에 섰다. 쉰말하지 마 하고 말했다. 이 아이는 아직 버티고 있어. 남자가 처음으로 호흡법을 수련할 때 대량의 산소를 흡입하면 체내에 억제된 것이 팽창하는 느낌을 받는다. 마치 터질 것 같은 느낌. 폐활량이 부족한 사람은 시도할 자격도 없다. 마지막 숨을 내쉬고 눈을 떴을 때 스승님이 긴장하며 물었다. 어디가 불편하지 않니? 하지만 서경은 오히려 불편함이 없었다. 오히려 쾌감을 느꼈다. 여관리장이 그녀의 손을 급히 잡았다. 마치 구명조를 잡은 것 같았다. 내 이름이 뭐니? 우리 정통도장에 들어올래.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창밖의 유리창이 갑자기 깨졌다. 극한의 속도로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 도장 안의 제자를 무작위로 공격했다. 날카로운 발톱이 그의 복부를 단숨에 갈랐다. 피가 튀었다. 이 갑작스러운 잔혹한 장면에 현장 사람들은 모두 당황했다. 스승님과 여관리장이 급히 질서를 유지하려 했다. 제자들을 도장에서 탈출시키려 했다. 원래 바퀴벌레 인간은 남제자의 시체를 베었다. 몇 번 베다가 갑자기 목표를 바꿨다. 여관리장을 향해 공격했다. 다행히 서경이 때맞춰 나섰다. 간간히 바퀴벌레 인간 앞에서 그를 안고 데려갔다. 만약 여관리장이 쓰러진다면 오히려 서경에게 반할 것 같다. 서경은 바퀴벌레 인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소대 배유광의 말을 떠올렸다. 내경. 몸의 각 부분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것. 기술을 통해 외부로 발산하는 것. 지금이 실험하기 좋은 기회다. 다음 순간 그 바퀴벌레 인간은 다시 놀라운 속도로 폭발했다. 서경에게 돌진했다. 단단한 발톱. 서경의 살과 충돌했다.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다. 이 녀석은 바퀴벌레처럼 체중 300배의 힘을 견딜 수 있겠지. 만약 정말 그런다면
힘을 모아. 금방 석영의 힘은 다시 한 단계 상승했다. 바퀴벌레 인간의 발톱을 현장에서 산산조각냈다. 10m 이상을 날려버렸다. 땅에 피를 길게 끌었다. 석영은 몸을 털었다. 이 바퀴벌레 인간은 생각보다 약해 보였다. 하지만 스승님은 결점을 발견했다. 막내경을 익혔는데 갑자기 그 많은 양을 내뿜었다. 몸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과연 그 바퀴벌레 인간은 바퀴벌레의 진화판이었다. 강하다. 강한 생명력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다. 셰징은 득의양양하게 손가락으로 몇 번 유혹했다. 계속할래. 몇 번 더 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그가 다시 기맥을 급격히 운용할 때 갑자기 피를 토해냈다. 갑자기 힘이 빠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 바퀴벌레 인간은 약점을 눈치챈 것 같았다. 기회를 틈타 다른 앞발로 달려들었다. 셰징은 마음이 불안해졌다. 이번엔 완전히 망한 것 같아. 그때 갑자기 검기가 가로로 휩쓸었다. 그 파괴력은 바퀴벌레 인간의 온몸을 산산조각냈다. 셰징은 전방에 있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긴박한 복장을 입은 백발의 미녀를 보았다. 자신은 백악소대 838의 대장 수린이라고 소개했다. 이 지역을 접수하겠다. 관계자 외에는 즉시 철수하라. 셰징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백악소대가 바퀴벌레 인간을 일격에 쓰러뜨렸다. 이 조직은 모두 이렇게 강한 인물들인가? 하지만 수린의 눈에는 그는 놀랄만한 존재였다. 그 아이는 17살 정도밖에 안 되어 보였다. 맨손으로 바퀴벌레 인간을 이렇게 다치게 할 줄이야. 게다가 정말 잘생겼네. 그를 써마우 모셔야겠어. 그리고 그는 눈 덮인 땅에 종이를 떨어뜨렸다. 주일 오후 5시에 와. 종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네가 알고 싶은 건 다 알려줄게. 셰징은 종이에 적힌 글자를 보았다. 위에 진성도서관 7층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후 여관리는 셰징의 몸에 손을 계속 더듬었다. 내 집으로 데려갈게. 병원에서 제대로 검사해보자. 셰징은 괜찮다고 손짓하며 떠났다. 여관리는 여전히 꽃미남에 취한 표정이었다. 동학생 내일 꼭 와야 해. 선생님만 알고 계셔. 난 이 아이가 기적을 처음 접했을 때 이런 실력이 있을 줄이야. 우리 같은 작은 도장에는 그를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동시에 셰진의 눈앞에 정보 패널이 계속 떴다. 건강 경험치를 대량으로 얻었다는 알림이 떴다. 그 중에는 매혹과 격투 경험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조건을 충족해 기술 촌진이 활성화되었다. 촌진은 길을 한 점에 집중하는 기술이다. 최단 거리에서 최고 속도로 가속. 이렇게 하면 단단한 방어도 깨부술 수 있어.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 생각하며 설정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고 톱질을 시작했다. 하지만 금방 가슴속에서 다시 기혈이 요동치는 느낌을 받았다. 어쩔 수 없이 즉시 작동을 멈췄다. 죽으려고 하지 마. 오늘 밤 잘 자고 내일 다시 해보자. 하지만 백치소대와 바퀴벌레 인간은 이 세계에 내가 모르는 비밀이 얼마나 많은지. 주말에 그 주소로 가보자. 그 후 그는 휴대폰을 꺼내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다. 검은 고양이가 컴퓨터를 켜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집에 돌아와서 바로 그를 꾸짖었다야. 내가 없을 때 내가 컴퓨터에서 뭐하고 있었어? 검은 고양이는 순간 식은땀을 흘렸다. 야옹야옹 울며 상대를 속이려 했다. 하지만 지금 설경은 지쳐버렸다. 말하지 않으면 그만. 내가 잠에서 깨면 다시 너와 계산해보자. 그 검은 고양이도 그가 왜 그런지 몰랐다.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누워 잠들어 버렸다. 하지만 동물의 예민한 후각을 바탕으로 금방 그가 몸에 피 냄새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다른 사람과 싸운 걸까? 야, 그는 내 사람인데. 누가 감히 그를 괴롭히겠어? 그 후 그는 설근의 배 위에 뛰어올랐다. 인간 말을 했다. 소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줘. 안심하고 편하게 말해. 어떤 일이든. 괄원교 교주 영봉환이 반드시 내 편이 되어줄 거야. 하지만 설근은 이미 기운이 없었다. 정말 말을 할 줄 아네. 네가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잠에서 깨면 다시 말해. 말끝을 맺자마자 그는 등을 돌리고 잠들어 버렸다. 검은 고양이가 어떻게 난리를 치든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생각지도 못한 인간 말을 하는 길고양이. 정체는 진성에서 가장 큰 조직의 두목이었다. 원래 설정은 집에 돌아와서 바로 잠들어 버렸다. 다음 날 경험을 회복한 후 다시 한 상의 풍성한 식사를 준비했다. 검은 고양이는 인간 신분을 숨기지 않았다. 대식을 시작했다. 그래서 네가 맞은 게 아니라 괴물을 물리친 거니? 그놈이 시내까지 올 줄은 몰랐어. 세정은 그의 고양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왕이 이렇게 나를 걱정해줘서 고마워. 검은 고양이는 순간 얼굴을 붉혔다. 그는 외인이 왕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왕이라고 부르지 마. 교주님이라고 존대해라. 세정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꺼냈다. 왕이님께서 말씀하시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속 내가 뭐 하는 거야? 검은 고양이는 순간 식은땀을 흘렸다. 몸의 비밀도 말해야만 했다. 이거는 고양이 꼬리 고리라고 해. 신유물이야. 그의 정보를 조사 중이야. 세진은 거리낌 없이 만져버렸다. 이거가 신유물이었구나. 287년 전 신이 죽었어. 금빛빛이 신유물이라고 하더라. 난 그저 들었을 뿐이야. 이제야 직접 볼 수 있었어. 그래서 신성을 흡수할 수 있었구나. 검은 고양이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니니 언제까지 만질 거야? 거리 풍경은 잊혀졌다. 원래 시인은 즉시 꿈놀이를 멈췄다. 그래서 사용법을 찾고 있는 거니? 하지만 검은 고양이는 낙담한 표정이었다. 내가 이걸 떼어내려고 해. 네가 알다시피 용교는 진성에서 가장 큰 조직이야. 오락장소 운영뿐 아니라 무도관과 협력해 약품 사업도 하고 발전세가 너무 좋아서 시기당했나 봐. 내 별장에서 습격을 당했어. 이걸 붙여줘서 고양이가 되었어. 내가 간신히 탈출했을 때 용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소나귀에 들어갔어. 이걸 떼어내야만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리고 그놈들을 죽일 거야. 세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인터넷으로 찾지 못하면? 도서관에 가도 어려울 거야. 하지만 검은 고양이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 이 점에 대해 본교 주인은 결정을 내렸어. 네가 무술을 연마해 강해지는 거야. 세정은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이 두 가지가 무슨 관련이 있어? 검은 고양이가 설명했다. 내가 강해지면 분명히 어떤 조직이 찾아올 거야. 어쩌면 그 안에 신의 의사 소유자가 있을지도 몰라. 그 다음 내가 단서를 따라 조사해. 서경은 어젯밤의 백치 소대를 떠올렸다. 정말 찾아온 것 같아. 검은 고양이가 계속 말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소개할 거야. 최고의 도관인 장룡 도관으로. 들어본 적 있어. 서경이 눈썹을 찌푸렸다. 그 도관은 확실히 기억이 나. 서경은 무도를 익히기 위해 진성 모든 도관의 학비를 조사한 적이 있어. 장룡 도관은 그중 가장 비싼 곳이야. 하지만 학비가 비싼 게 서경이 기억하는 이유는 아니었어. 오히려 온라인에서 평점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야. 모두 학비에 비해 교육 품질이 떨어진다며 비판했어. 검은 고양이가 코웃음을 쳤다. 이런 쓰레기들. 춤도 못 추면서 춤을 배우려 해. 진정한 무도인들 사이에서 아무도 장룡 도관을 얕보지 않아. 서경이 물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들어가? 검은 고양이가 하늘을 가리켰다. 물론 무림의 규칙이지. 도장을 깨는 거야. 서경이 경악했다. 내가 도관의 장사를 망쳐. 그들이 날 받아줄까? 검은 고양이가 그를 바라보았다. 세상을 모르는 모습. 세상을 모르는 모습. 도장을 깨는 게 면접이잖아. 도관 제자도 등급이 있어. 돈을 내고 들어간다고 진심으로 배운 건 아니야. 재능이 없으면 소용없어. 재능이 있어도 실력이 중요해. 10년 8년을 들여서 성공해도 소용없어. 무도는 한 그림이야. 마음가짐이 특히 중요해. 무적의 기계가 있어야 무적의 주먹을 낼 수 있어. 도장을 깨는 건 자기를 추천하는 방법이야. 또한 기계를 증명하는 최선의 방법이지. 내일 도관에 가. 내가 할 일이 있어. 다음 날 아침. 서경은 정말 장룡 도관의 도장을 깨러 왔다. 하지만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제자가 열정적으로 맞이했다. 상대방이 악수를 할 때 은밀히 경계를 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건 테스트인가라고 생각했다. 테스트라면 이제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 같아. 그가 내부를 벗어나자마자
그 제자는 참지 못하고 멈춰달라고 외쳤어. 아파 손 놓아. 그의 비명이 다른 제자들의 주목을 끌었어. 동기들 화내지 마. 저 자식은 싸움광이야. 누구든 만나면 바로 시합을 걸더라. 몇 번이나 진 건지 모르겠어. 너희들 봐. 장로님과 몇 명의 제자들이 왔어. 무슨 일이지? 장로님까지 오셨네? 문화생들까지 모두 왔어. 큰일이 난 거야. 우리 문파가 망하는 거야. 설정은 눈여겨보았지만. 그런데 그 검은 고양이 녀석이 장로님의 다리에 앉아 있었어. 남자가 처음 문파에 찾아와 상대의 손목을 거의 부러뜨릴 뻔했어. 더군다나 수년 동안 은둔 중이던 장로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모습을 드러냈어. 이미 오래전부터 아무도 감히 내 문파에 도전하지 않았어. 젊은이, 내가 감히 도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설정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나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전투 등급이 낮아 보여. 장로님이 갑자기 강자의 기세를 내뿜었어. 그럼 내 이름을 알려줘. 몇 살이고 어디에 사니?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니? 설정은 무의식적으로 대답했다. 나는 설정이야. 17살이고 외동아이야. 형제 자매는 있니? 설정이 느끼기에 질문은 점점 이상해졌어. 마치 소개팅을 온 것 같아. 검은 고양이가 한번 기침했어. 그러자 장로님이 갑자기 친절해졌어. 하하. 서두르지 마. 장가갈 사위. 당연히 더 물어봐야지. 사위라는 말을 듣고 설정과 검은 고양이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 장로님의 뒤에 휠체어를 밀고 있는 소녀가 자원했어. 할아버지 자격이 있는지 먼저 싸워보고 결정하자. 동생아, 안심해. 내가 봐줄게. 이 첫 번째로 맞서는 순간 진정으로 무술을 익힌 사람. 마음 한구석에 설렘이 일었다. 동시에 주변에 모여든 제자들 탄성을 지르며 소사매가 직접 나섰다. 오늘은 이 녀석이 끝장이다. 내 팔다리가 부러질 거야. 오직 검은 고양이만이 핵심 포인트를 잡았다. 이미 상대를 정했잖아. 왜 아직도 겨루는 거야? 주산독수리가 한 걸음 내디디며 돌진했다. 말에서 떨어지는 화살처럼. 하지만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시스템 패널 앞에서는 너무 느려. 주산독수리의 주먹은 결국 잔영에만 닿을 뿐이었다. 서윤은 옆으로 미끄러져 그의 손목을 잡으며 어깨로 던졌다. 그를 땅에 내동댕이 쳤다. 주산독수리는 그대로 쓰러졌다. 즉시 기절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반성했다. 동적 힘과 제압 위치가 정확했다. 우리 시절의 위용이. 노장주는 엄지를 세우며 크게 웃었다. 정말 좋은 제자를 찾아줬구나. 검은 고양이는 자랑스럽게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서윤은 경험치 알림창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노장주에게 급히 물었다. 내가 관문을 통과했는지. 노장주는 대답했다. 내가 무술을 익힌 적은 없지만 주산독수리를 이겼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네가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그럼 이제 호칭을 바꿔야지. 동시에 그의 얼굴은 부드러워졌다. 서윤은 잠시 멍해졌다. 그리고 에브리원에게 한 명씩 허리를 숙였다. 스승님.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노사는 갑자기 일어나며 나는 내 6째 사매야. 방금 전 내가 방심했어. 한번 이겼다고 자만하지 마. 서윤은 6째 사매에게 급히 허리를 숙였다. 마음속으로 내가 오기 전에 가장 막내였나 보다. 기포 자매가 소경양. 제가 잎의 수속을 처리해드릴게요. 소경이 호칭은 뭐지? 장로님이 말씀하시길. 내 제자를 함부로 대할 순 없지. 오늘부터 넌 공식적으로 내문 문화생이야. 소경양이라 불러도 당연한 거고. 소경 불편하네. 다른 호칭으로 불러줘. 소경양이라는 호칭이 어색하네? 기포 자매 그럼 경이라고 불러도 될까? 소경 좋아. 편한 대로 해. 너희들이 편하면 돼. 이후 그들은 휴게실에서 등록을 마쳤다. 소경은 생각했다. 도장 깨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한 수에 쓰러뜨렸어. 하지만 검은 고양이는 말했다. 틀렸어. 그는 너보다 훨씬 강해. 무도는 숫자로 비교할 수 없어. 마음가짐, 정보와 판단, 운. 어떤 요소라도
승패를 좌우할 수 있어. 소경 그럼 그는 방심했단 말이야. 검은 고양이 그래 방심했어. 단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내 공격이 끝나고 나서 움직였을 거야. 지금처럼 되진 않았을 거야. 소경 그래 하지만 나는 운이 좋아서 이긴 거야. 더 연습해야겠네? 그리고 그는 검은 고양이에게 물었다.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도장에서 밤새 있었니? 검은 고양이 누구를 들여보내려면 할아버지에게는 인사해야지. 그분은 우리 할아버지를 거의. 소경 검은 고양이가 결국은 남자 삼각관계였구나. 기포 자매경 양 신분증 카드. 내일 오면 출입카드로 출입하세요. 다음 날 소경은 도장에서 오래 연습했다. 경험치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다. 내경 등급이 OV2로 상승했다. 장로님은 그의 앞에 서서 훈련을 시켰다. 멈추지 마.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루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 금방. 소경의 내경 등급이 다시 LV3으로 상승했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노장주는 그를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많은 제자를 키웠다. 너는 가장 강하다. 이제 오래지 않았다. 이제 숨겨진 용파의 무공을 익힐 수 있다. 서정은 무공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느 정도까지 익혀야 배울 수 있나요? 노장주는 속으로 흐뭇해했다. 이 녀석은 정말 재능이 있다. 노장주가 손을 간단히 잡았을 뿐인데 주인공은 증기가 대량으로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증기가 자신의 몸속으로 흘러들어왔다. 온몸이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흔들리는 작은 배처럼 전혀 저항할 수 없었다. 노장주가 손을 놓은 후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냐고 물었다. 서정은 달리기 같은 운동을 한다고 대답했다. 그 외에는 별다른 건 없었다. 내 몸이 문제가 있나요? 노장주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다.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내 몸은 마치 강박증에 걸린 신이 만든 것처럼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다. 모든 근육이, 모든 뼈가, 모든 기관이 완벽하게 균형 잡혀서 놀랍다. 쉽게 말해 넌 무공재료다. 서정은 이건 분명히 스태창의 덕분이라고 알았다. 격투 기술이 활성화된 후 그의 몸이 이렇게 변했다. 어느 정도면 천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진지하게 물었다. 그럼 이제 그 무공을 배울 수 있나요? 노장주는 서정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했다. 밤새 훈련한 내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다. 지금 무공을 익히면 자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서정은 노장주에게 급히 물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장주는 서정의 어깨를 두드렸다. 휴식실로 가라고 했다. 곧 잠용약을 가져오라고 할 것이다. 시간이 금방 저녁이 되었다. 서정은 마침내 잠용약을 가져온 사람을 기다렸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결투했던 대나무 산매였다. 동생아, 내가 상처를 치료해줄게. 혜정은 상대방이 복수하러 온 줄 알았다. 여섯째 언니가 왜 너야? 주산호는 약을 짜내며 혜정에게 손짓했다. 동생아, 상의를 벗어. 혜정도 거절할 수 없었다. 바로 상의를 벗었다. 칼로 새긴 듯한 근육이 드러났다. 시스템이 숙주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을 감지했다. 다시 매혹의 경험치를 증가시켰다. 주산호는 혜정이 침대에 얌전히 누워 있도록 했다. 움직이지 마. 다시 약을 짜냈다. 그의 몸에 직접 발랐다. 혜정은 약의 차가움을 느꼈다. 몸을 떨었다. 주산호는 이미 그의 몸에 올라타 있었다. 움직이지 말라고 했잖아. 동생아, 세상이 이렇게 보여도 사실 나는 꽤 승부욕이 강해. 말하면서 혜정의 몸에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의 손가락이 갑자기 힘을 주었다. 한 곳을 향해 눌렀다. 힘껏 관통하려 했다. 혜정이 숨을 들이마셨다. 주산호는 혜정이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뭐라도 말해볼래? 혜정은 웃으며 아무것도 아냐라고 말했다. 언니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주선영은 억울한 표정이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방심해서 내게 졌는데. 복수하려 했어. 기회를 빌려 동생을 놀리려 했어. 화내지 마, 응.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혜정은 화면이 미친 듯이 경험치를 올리는 것을 보았다. 경험치 증가 알림.
혜정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진짜 화 안 났어. 정말 조금 아팠어. 계속해 언니 나 신경 쓰지 마. 주산호는 갑자기 활기차졌다. 그럼 좋네? 상체는 끝났어. 이제 바지를 벗어. 말하면서 직접 바지를 벗기기 시작했다. 혜정은 놀라서 그를 막았다. 아래는 내가 할게. 언니를 귀찮게 하지 마. 제산학은 이제 입을 막고 몰래 웃기 시작했다. 나는 너와 농담한 거야. 네가 얼마나 놀랐는지 봐. 그럼 다음은 칠형제에게 맡겨. 말하며 그는 서경의 몸에서 일어나 노래를 흥얼거리며 휴게실을 떠났다. 장룡도장의 비밀 약을 얻고 한밤에 서경은 체력 경험치를 많이 얻었다. 비록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약을 바른 후 그의 격투와 내경이 각각 한 단계 상승했다. 아, 어쨌든 지금 할 일이 없으니 도서관의 약속을 지키러 가자. 배가 소대는 이름부터 중 2병이다. 사실상 진성 특경 조직이잖아. 하지만 그들은 나를 찾았어. 왜 도서관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1시간 후 서경은 진성 도서관 7층에 도착했다. 하지만 안에는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때 귀에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경 왔구나. 나는 오우라고 해. 어린애 같은 또 맑은 날의 맑음. 서경은 상대방이 약속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서임아 왜 도서관에서 만나자고 했어? 오우청이 대답했다. 그는 내 동향이다. 비밀리에 사람을 소개해주니 당연히 특경청에 갈 수 없다. 원래 나는 의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너를 본 후에는 인정했다. 우리와 합류해라. 서경은 거리낌 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왜 무오정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야? 네가 신유물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어. 서경은 무의식적으로 문헌을 내뱉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무오정에 대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효도 내가 맞췄나 보네? 내가 신유물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알았지? 서경은 경계하며 그를 바라보며 말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마음속으로 이 여자의 등장에 호기심을 느꼈다. 오우청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물병을 꺼내서 컵에 부었다. 먼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건 내 질문이야. 맛보라며 서경은 물을 한 입에 마셨다. 호기심에 이건 순수 물이잖아. 오우청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그 병의 물을 다시 한번 찹주전자에 부었다. 그리고 그 찹주전자로 물을 찻잔에 부었다. 다시 한번 맛을 보라. 서경은 어리둥절했다. 한 단계 더 거쳤는데도 여전히 정수물이잖아. 하지만 그가 한 모금 마시자 찻잔 속 정수물이 갑자기 달콤해졌다는 걸 발견했다. 이건 분명히 평범한 정수수야. 하지만 이 주전자를 통해 부어 마시면 이상하게 달콤한 맛이 난다. 사실 287년 전 신이 죽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이 죽자 신의 빛이 흩어졌어. 우리는 이를 신의 피라고 부른다. 신의 피는 물건에 깃들었어. 생물에, 심지어 인간의 환상 속에까지. 신의 피에 깃든 물건을 신유물이라고 해. 시리얼 넘버 GD 1567. 이 주전자도 그중 하나야. 신유물. 서경은 의심했다. 혹시 미리 호수에 설탕을 넣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주전자의 정체를 알고 싶다고 제안했다. 오유정은 거절하지 않았다. 바로 주전자를 건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서경의 패널에 갑자기 몇 개의 신성 알림이 팝업됐다. 그는 만지작거리며 호기심에 가득했다. 이거 어떤 기능이 있나? 부은 물에 설탕 안 넣어도 달콤해. 아니면 공중에서 물을 끓일 수 있나? 오유정은 그의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귀여운 모습에 흥미를 느꼈다. 이제 충분해. 다시 한번 추측해봐. 서경은 물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 걸 발견했다. 그래서 이 주전자 속 물은 아마도 무한할 거야. 지금 서경이 현재 보유한 신성은 500기에 달했다. 오유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입꼬리를 올렸다. 감정 중에 우수한 학생으로서 이 의미하는 바를 알겠지. 서경은 물론 이해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무시한다는 뜻이니까. 물질이 곧 에너지라는. 무한한 물은 무한한 에너지다. 크게 말하면 이 물건은 우주 기본 법칙을 뒤집을 수 있다.
법칙의 존재. 그래서 내부에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전력. 이거랑도 관련이 있는 걸까? 무유정이 그를 설득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신임을의 존재. 그 자체로 비합리함을 상징한다.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3일 전에 평범한 인간으로서 괴물을 이겼다. 두려운 미지의 생물과 마주하면서도 조금도 편안해하지 않았다. 정신적으로. 넌 이미 대부분의 사람을 넘어섰다. 그래서 너를 우리 회사에 초대하고 싶다. 신임을 수집 회사. 하지만 말을 절반도 못 끝냈을 때 그는 서진을 보았다. 진심 어린 표정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언니 제발 제 팀에 넣어주세요.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좋은 언니. 사실 이런 회사는 서정에게 신성한 신임을 흡수하는 신선 단체나 다름없었다. 이름만 들어도 앞으로 많은 신임을과 접촉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에게는 쥐를 방에 풀어놓는 것과 쌀통을 열어놓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현재 신성의 출처는 신임을질 하나뿐이다. 하지만 수동 기술인 상생만으로도 이렇게 강하다. 만약 적극 기술이 더 비합리적이라면 이 세계에서 그를 이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서정은 여기까지 생각하며 웃음이 터졌다. 무오정검상도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계약서를 꺼냈다. 먼저 계약서 확인해보세요. 문제없으면 여기 서명해주세요. 서정은 진지하게 계약서를 다 읽었다. 일반 노동계약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만 비밀 유지 계약서가 추가된 정도였다. 예를 들어 수집 과정에서 부상이나 사망 등 문제. 회사는 가정에 500만 원을 보상한다. 무용이 설명을 추가했다. 신임물은 그 자체의 위험도에 따라 A, B, C, D 등급으로 나뉜다. 너 방금 입사했잖아. 회사 내에서는 D급만 배정됩니다. 어떤 병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만 하면 위험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내가 성장한다면 진짜 위험한 일과 관련될 거예요. 세경이 다음 회차는 어떤 거냐고 물어봤어요. 우유경이 설명했어요. 너는 아직 이런 상황은 고려하지 않아도 돼. 이런 등급의 신임물은 한 사람이나 한 회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자유를 가진 공식기관이 나서요. 거리 풍경이 이상했어요. 그는 패널의 일을 몰랐고 도장의 일에도 몰랐어요. 한 글자나 한 단어만으로 그를 채용하려 했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왜 나를 선택했나요? 내가 신의 유물을 접촉한 적이 있다 해도 그건 내가 자격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유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가 한 가지 잘못 알고 있어. 네가 신의 유물을 접촉한 게 아니라 신의 유물이 너를 접촉한 거야. 세경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마음이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건 무욕심인가요? 계속 설명해 주세요. 신의 유물 자체는 일정 수준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접근해 그들을 매료시키는 사람을 찾아요. 인간 중에도 신의 유물을 스스로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중 한 명이에요. 그리고 너는 나와 같은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급여를 제시할 수 있다는 건 내 진심을 증명하는 거야. 세경도 자신이 이렇게 대단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나를 급히 영입하려는 거군요. 그는 서명하면서 급여야 뭐야라며 나는 주로 신의 유물을 좋아하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언니 우유경은 계약서를 받고 만족스러워했어요. 협업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이후 세경은 우유경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마음속으로 을룡도장과 신의 유물 수집. 이 두 가지만으로도 내가 바쁜 건 충분해. 최근에는 학교 갈 시간도 없을 것 같아. 친구에게 바로 휴가를 요청했어요. 어쨌든 월급 200만 원. 강해져야만 돌아갈 희망이 있다. 신기 중 하나인 물병을 만져본 것뿐이야. 남자의 신성치는 500포인트를 흡수했다. 그래서 신성 기술 중 주동 능력을 해금시켰다. 앞으로 레벨을 올릴 때마다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능력 한 가지를 신체와 관련된 능력 사용 시 효과가 2배로 발생한다. 원래 상생의 수동 능력은 부활 갑옷과 같다. 방어력을 올리는 건 의미가 없다. 그의 주 공격 수단은 조준이다.
힘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 않다. 그래서 고민 끝에 속도를 먼저 선택했다. 천하무공 유독 빠름은 부수기 어렵다. 서경은 거리 끝에 가로등을 바라보았다. 대략 100m 정도 되는 거리다. 기술 없이 전속력으로 달렸다. 결국 10초의 2회를 완주했다. 괜찮은 편인가? 기술을 발동하고 다시 달렸다. 훨씬 더 빠를 거야. 금방 그의 기술이 발동되자. 상생을 발동하자. 온. 사람이 비디오에서 가속 버튼을 누른 것처럼 그의 행동 속도가 순간 2배로 빨라졌다. 5초 만에 출발점으로 달려왔다. 서경은 이 속도에 만족했다. 사람이 100m 달리기 기록을 향상시키려면 20초에서 12초로 비교적 쉬운 편이다. 고강도 훈련을 일정 기간 지속하면 거의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01초씩 향상시키려면 이전의 100배, 1000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1000배. 충분한 재능과 자원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하다. 만약 내가 지금 사람과 실수 없이 위험한 근접전을 벌이고 있다면 기술을 발동하면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이성적이고 직관적인 동작은 그래서 이것이 절기다. 이것이 쌍생이다. 물리 법칙이 아니다. 신체의 한계를 무시한다. 규칙을 초월한 신성한 기술. 설정은 아직 따뜻할 때 몇 번 더 테스트해보려고. 하지만 패널의 기술이 복제된 것을 발견. 이미 쿨타임에 진입한 것을. 글자 위의 금빛도 점점 회복되고 있었다. 약간 계산해보니 시작부터 끝까지 대략 20초 정도 걸린 것 같았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것 같다.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설정이 집 아래층에 도착했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계단을 오르기도 전에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어지러워졌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다음 날 아침이었다. 게다가 복도에서 6시간이나 자고 있었다. 그는 패널을 열었다. 복제 기술의 쿨타임이 거의 회복된 것을 발견. 이렇게 계산하면 1초 사용하면 1000초가 회복에 필요. 모두 사용하면 6시간이 회복에 필요. 그때 주산독수리가 갑자기 메시지를 보냈다. 작은 형제. 왜 아직 훈련에 안 오니? 설성은 오늘 도장에 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집에 갈 시간이 없다. 다시 한번 뛰쳐나갔다. 그가 숨차게 아오요셰이니잉은 이미 다른 제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스트레칭. 쇠 경찰관이 오는 걸 봤어. 그는 재빨리 그를 끌어내더니 다시 스파링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의 올바른 사용을 보게 하라. 그 제자들은 지난번에 선배님이 부주의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막 무술을 시작한 동생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설경을 망치면 안 된다는 농담도 했다. 설경이 보였다. 주센이는 다소 공장을 되찾고 싶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지난번처럼 부주의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쇠징도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향상된 근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가 쌍둥이를 활성화한 바로 그 순간. 산 독수리의 손바닥을 제거하십시오. 사실 나는 이미 그것을 스캔했습니다. 하지만 쇠징의 속도는 훨씬 더 놀랍습니다. 내 눈앞에는 잔상이 몇 개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런 다음 또다시 어깨 너머로 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산 독수리 베개를 누군가 땅에 내동댕이 쳤다. 이번엔 왜 기절하지 않았지? 분명히 힘을 다 썼는데 왜 졌지? 서정은 땅에 쓰러진 주산 독수리 신을 내려다보았다. 양보하겠습니다라고 속삭였다. 주산 선배가 말하며 천천히 훈련관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가 지나가는 길마다 모든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몸을 비켜주었다. 마치 그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공기벽이 있는 것 같았다. 서정은 패널을 바라보았다. 경험치 상승의 쾌감을 느꼈다. 이중생속을 활성화한 자신은
이미 주사름보다 약하지 않았다. 이 능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다. 앞으로 훈련의 중점은 어떻게 속도를 잘 활용할지에 두어야 할 것 같다. 그때 무선배 진부광이 서정에게 손을 흔들었다. 작은 형제 함께 철학용수를 연습할까? 서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무선배님 가르쳐 주세요. 장면이 전환되며 진부광이 멈출 수 없이 식은땀을 흘렸다. 작은 형제. 하룻밤 동안 철학용수를 연습한다는 게 허풍인 줄 알았는데 결국 용기를 거해 연마해버렸네? 이건 너무 말도 안 돼. 진부광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단 30분만 연습했을 뿐이었는데 남자는 내경만 살짝 운용했을 뿐인데 철학용수의 용기를 이미 보여주었네? 무선배님도 입문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이 기세를 연마하지 못하셨는데 원래 고대오인 전설적인 육체 극한 경지가 전승되고 있었다. 이름하여 보신, 즉 자신의 육체를 보물처럼 단련하는 것. 이 경지에 오르면 신체는 5가지 극한에 이를 수 있다. 육수용상, 근육 속에 무룡처럼 머무르는 것. 철수성금, 신체의 경맥이 철수처럼 단단하고 피부가 유리처럼 투명한 것. 피부가 유리처럼 결점이 없는 것. 무결무결, 옥골불화, 뼈를 불멸의 옥골로 단련하는 것. 단단하게 단련된 피부피가 용처럼 흐르는 것. 식사만으로도 단련하는 것. 온몸의 피가 뜨겁게 끓어올랐다. 온도가 용암처럼 뜨겁다. 무사형을 소개한 후 서정에게 위로했다. 이건 신화 같은 이야기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서정만은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그가 안 될 이유는 없어. 그는 다른 사람이 없는 패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쩌면 무도 신화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바로 그 순간 긴 머리를 휘날리는 남자. 갑자기 유리창을 부수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오영이 서둘러 소개했다. 이 사람이 바로 장룡도장에서 가장 강한 형님. 맹백상 형은 좀 특이해. 동시에 형님의 다양한 라벨. 서정의 눈에 모두 나타났다. 키 2m의 압도적인 압박감. 서정은 천천히 부서진 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확인했다. 놀랍게도 정문은 안 좋아하는 형님. 1층에서 뛰어올라온 것이었다.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할까? 오영이 웃으며 물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형님이 저를 찾으셨나요? 그 형님은 정문도 안 좋아하는데 말하기도 싫어해. 거기서 손발만 휘젓고 있는 게 벙어리처럼. 하지만 신기하게도 오영은 이해한 거야. 그리고 서정에게 일 좀 처리해야 해서 먼저 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가버렸다. 한 가지 기억해. 전룡술의 핵심은 운경과 성형이야. 그리고 형님은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순간. 서정이 그 말을 생각하던 순간. 둘 다 뛰어내렸다. 서정은 다리를 꼬고 앉아 내경을 돌리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기의 양을 늘릴지만 생각했지. 성형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어쩌면 조준 능력을 결합해 볼 수 있을지도 몰라. 3시간 후. 서정의 온몸에서 팍팍 소리가 났다. 온몸의 종합 능력치가 갑자기 한 단계 상승했다. 손바닥의 한 부분은 부풀어 올라 쥐처럼 피부 아래서 뛰어다녔다. 그의 손가락이 풀리면서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 강력한 폭발음을 내며 벽에 폭발이 일어나며 서경은 놀라고 기뻐했다. 길가의 돌멩이보다 훨씬 강해. 그 순간 스승 이칠이 갑자기 나타났다. 스승은 박수를 치며 생각도 못했어. 내 육체적 재능은 정말 뛰어나지만 기의 조절도 이렇게 잘하다니. 말하며 약을 꺼내서 먹었다. 서경은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약을 입에 넣었다. 스승은 즉시 강력한 기를 일으켰다. 서경에게 자신을 보라고 했다. 서경은 스승을 한번 보고 바로 정신을 차렸다. 의식은 마치 뽑혀나온 것 같았다. 정신을 차리자 이미 텅 빈 공간에 있었다. 이어서 반쯤 죽은 용의 머리가 나타났다. 하늘에서 맴돌고 있었다. 서경은 그들과 무심하게 눈만 마주쳤다. 갑자기 팔에 비늘이 덮여 있었다. 마치 날카로운 용의 발톱처럼. 갑자기 몸속의 기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마음속으로 추측했다. 아마 그 약의 영향일 것이다. 그래서 바로 자세를 취하고 기를 일으켰다. 그 혼란스러운 기를 진정시켰다.
얼마나 참아왔는지 모를기. 서경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모든 잡념이 사라진 것 같았다. 지금 그의 온몸이 완전히 잠겼다. 용이 된 느낌에 서경이 눈을 뜨자 금빛 동그라미로 변해 있었다. 동시에 새로운 기술 관할을 활성화했다. 어렴풋이 현실로 돌아왔다. 어떻게 돌아왔지? 스승은 웃으며 돌아오지 않으면 기가 다 떨어질 뻔했어. 첫 시도만에 용기를 키우다니. 정말 대단하네. 서경은 호기심의 용기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스승이 설명했다. 용기란 결국 감정의 일종이야. 네가 생각해봐. 화날 때 때릴 때 힘이 더 세지. 생존할 때 온몸이 특별히 힘이 나지 않나요? 우리 숨은 용류. 감정을 자극하는 기술을 동치기라고 부른다.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을 정치기라고 부른다. 동과 정을 결합하면 무적이다. 서정은 순간 이해도 못하겠고 이해도 되네? 그럼 어떻게 그를 훈련시켜야 할까요? 스승은 만족스럽게 웃으셨다. 이미 그의 본질을 파악했어. 먼저 질문하지 마. 스스로 생각해봐. 서정. 그때 그 마음의 흐름 없는 상태를 떠올렸다. 약간 깨달았다. 전생에 본 것 같은 배운 내용이 모두 떠올랐다. 몸매가 화끈한 사형과 한번 겨루었을 뿐인데 남자의 주먹. 머리는 실수로 부드러운 가슴에 맞았다. 충격 흡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사형은 한 방에 날려졌다. 하지만 전혀 다치지 않았다. 원래 서정은 마음의 흐름 없는 상태의 본질을 파악한 후 그는 고등학생 때 수학 문제의 답이 갑자기 풀렸다. 문제. 공부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쉬웠다. 그리고 그는 스승의 머리를 가리키며 자신이 영리해졌다고 말했다. 스승은 이건 그중 한 가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정은 계속 느낌을 말했다. 평범한 일들도 내 감정을 흔들 수 없다. 내 상상력이 강해졌다. 나는 빠르게 거룡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털 한 올 정령 한 개까지도 선명하다. 이게 관상의 본질인가? 스승은 말만으로는 소용없다고 생각했다. 실전해야 느낀다. 내 발로 가서 그와 대련해봐. 사형은 한 입에 통째로 호빵을 삼켰다. 그리고 서정에게 걸어갔다. 그는 대사형 명파상 맹파상의 딸이다. 또한 수많은 제자들 중 운경 조절이 가장 뛰어나다. 서정은 마음속으로 감탄했다. 이 사형의 몸매. 그가 본 여자 중 가장 좋았다. 그리고는 발로 바닥을 힘껏 밟았다. 온몸이 화살처럼 날아가며 사제에게 돌진했다. 하지만 서금은 눈앞이 스치듯 느껴질 뿐이었다. 갑자기 부드러운 힘에 가슴이 밀려났다. 스승은 옆에서 하대며 웃었다. 내 의도가 너무 뻔하잖아. 서정도 예상치 못했다. 이 여자는 내 치트보다 더 강하다니. 다음 순간 그는 다시 돌진했다. 하지만 두 수 만에 다시 날아갔다. 이렇게 그는 계속 도전했다. 사제에게 계속 패배했다. 서정은 매번 스펀지처럼 격투의 흐름을 흡수했다. 스승은 그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20수를 버틸 수 있을 때 이미 3시간이 지났다. 결국 사제와의 전투로 지친 후 상대의 허점을 발견했다. 오른손에 힘을 모았다. 한 방에 부드러운 가슴에 주먹을 날렸다. 사제는 강력한 일격에 밀려났다. 발이 바닥을 긁으며 긴 자국을 남겼다. 서금은 자신의 주먹을 바라보며 멍해졌다. 방금의 감촉은 마치 스승이 급히 사제를 막아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사제도 배가 고플 거야. 더 싸워도 의미가 없어. 서금은 이상했다. 사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자 스승은 그가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아이의 일은 쉽게 설명할 수 없어. 기회가 되면 자세히 알려줄게. 대신 오늘 느낌은 어땠어? 훈련이 효과가 있었어. 서금은 말했다. 태어난 이래 이렇게 갈비뼈가 아팠던 적은 없었다. 동시에 경험치가 미친 듯이 오르는 것을 보며 차이를 느꼈다. 사제도 너무 강하다. 4시간이나 훈련했는데 경험치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 앞으로는 사제의 다리라도 꼭 붙어야겠다. 장룡을 떠나자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에게 치킨을 사왔다. 하지만 넓은 거실에는 작은 검은 고양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욕실까지 가니?
안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 문 앞에 신발 한 켤레만 있었어. 아이도 손님을 데리고 오지 않았어. 안에 있는 건 분명 그 애일 거야. 혹시 그 애가 욕실 안에 갇혔나? 아이는 그 애가 원수 있다고 했어? 이 생각을 한 CJ는 말 없이 문을 열고 뛰어들었어. 하지만 본 건 작은 검은 고양이였어. 욕조에서 목욕을 시켜주고 있었어. 이미 고양이가 되었지만 여자아이들은 이런 것에 민감하니까. 하지만 지금 눈경은 그의 발톱을 잡았어. 잉크 치킨이 식을 뻔했어. 하지만 이 식탐쟁이는 치킨을 먹으면 모든 걸 잊어버렸어. 그리고 장면은 이렇게 변했어. 한 명과 모자. 한 남녀가 욕조에서 목욕을 시키며 놀고 있었어. 눈경에게도 많은 호감을 느꼈어. 매력 경험치가 쭉 상승했어. 금방 그의 꼬리 끝에 있는 신기한 물건이 눈부신 빛을 내었어. 원래는 털복숭이 작은 고양이 발톱이었지만 순식간에 가늘고 깨끗한 손발톱으로 변했어. 길경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다. 고양이 귀가 달린 여자 앞에 서 있었어. 하지만 그는 고양이 꼬리로 감싸버렸어. 완벽한 시야를 가려버렸어. 왕이 진정해. 난 아무것도 안 봤어. 왕이도 정말 아무것도 안 본 걸로 믿었어. CJ는 몸을 움직이며 거짓말 안 해. 어쨌든 일단 일어나. 왕이는 갑자기 인간으로 변한 게 이상했어. CJ가 설명했어. 아마 우연히 신기한 물건의 변신 조건을 발동시킨 거야. 완이는 듣고 목욕을 시키던 때를 떠올렸어. 그에게 약간의 감정을 느꼈어. 하지만 정말 조금만. 치킨까지 더하면 인간으로 변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무슨 개소리 같은 조건이야. 게다가 이 고양이, 이 송곳니, 이 꼬리. 저주받은 신이 남긴 거야. 대체 뭐야 이거. 남자는 그냥 검은 고양이에게 목욕만 시켜줬어. 신기한 물건의 변신 조건을 발동시켰어. 고양이 귀와 꼬리를 남긴 채 인간으로 변했어. CJ는 그에게 빨리 나가라고 권했어. 지금 내가 참을 수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나갈 수 없을 거야. 원아의 입꼬리가 몇 번 꿈틀거렸다. 그리고 알몸으로 그대로 욕실에서 뛰쳐나왔다. 1시간 후. 서정이가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원아가 이미 작은 검은 고양이로 변한 걸 발견했다. 소파에 엎드려 있었다. 원아는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방금 전에 진정하자마자 고양이로 변했다. 이제 다시 인간으로 변하지 못하겠다. 서정이는 평소처럼 그의 옆에 앉았다. 고양이를 쓰다듬으려 할 때 그는 갑자기 뛰어내리는 걸 발견했다. 속으로는 한숨을 쉬었다. 분명 방금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를 만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는 말했다. 최근에 신비한 물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잘 아는 사람. 내일 그에게 물어보려고 한다. 어쩌면 원아를 다시 인간으로 변하게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원아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다. 그가 인간으로 변한 모습. 나중에 서정이의 등에 올라타서 때리면서 그에게 사과하라고 시키면서 그 변태 같은 장면을 생각하면 그는 그곳에서 참지 못하고 웃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서정이의 패널에 경험치 획득 알림이 떴다. 양생 스킬도 레벨 3으로 올랐다. 원아는 여전히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그의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열어보니 부자 여총무 유유정이 보낸 메시지였다. 서정이는 즉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드디어 일이 생겼다. 옷을 갈아입고 그는 진성도서관 7층으로 갔다. 하지만 그는 사방으로 둘러보았지만 우유정을 볼 수 없었다. 빨리 오라고 하더니 정작 본인은 안 계신가. 여기에는 안경을 쓴 여학생 외에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 안경을 쓴 여학생이 바로 우유정이 아니었나. 과연 그 여학생이 안경을 벗자마자 그녀의 몸에서 갑자기 우유정의 기척이 느껴졌다. 의식이 매우 강하네. 정말 이렇게 빨리 나를 발견할 수 있군요. 서금은 오늘의 오유정이 이전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오유정은 손에 있는 안경을 소개했어요. 이건 신유물이에요. 평범한 2280 안경과 작별하세요. 사람의 존재감을 낮출 수 있어요.
주목받지 않게 해줘요. 서정은 안경을 받아들었어요. 동시에 안경의 신성을 흡수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뿐인가요? 오우경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안경을 벗으면 억눌려 있던 존재감이 한 번에 폭발해요. 착용 시간이 길수록 벗을 때 더욱 빛나요. 서경은 이제야 알았어요. 원래 오우정이 갑자기 예뻐진 게 아니었어요. 안경의 효과였어요. 그리고 그는 오우정에게 자신을 부른 이유를 물었어요. 오우정은 먼저 이거 좀 보세요라고 답했어요. 이번 임무는 정말 특이해요. C급 수집 임무예요. 원래는 당신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하지만 이 신의 오류로 인해 110번여성이 악녀의 용모를 지속적으로 착용자의 원초적인 욕망을 강화해요. 현재 착용자는 로에영이라는 여자예요. 그녀가 예쁜 남자를 보면 참을 수 없이 전후 서경이 안경을 썼어요. 그래서 이 안경은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거예요. 오우청은 원래부터 그의 기본이 좋다고 말했어요. 이 안경을 미리 착용만 하면 벗는 순간 로에영의 욕망을 완전히 폭발시킬 수 있어요. 반지는 쉽게 벗길 수 있어요. 악녀의 용모를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요. 이 수집 임무는 당신에게 맡겨야 해요. 서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결국은 자신의 외모를 팔라는 거였군요. 하지만 이 임무는 정말 나에게 잘 어울려요. 신기한 물건 2개를 한 번에 흡수할 수 있고 음흉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안경의 기질이 나에게 정말 잘 어울려요. 만약 10년 반년 정도 착용한 다음 벗으면 앞으로는 외모가 하늘에 서 있을 정도라니. 이 생각을 하니 서경은 급히 이 안경이 우우금의 것인지를 물었다. 개인 소유인가요? 우우금은 말하였다. 다른 수용회사에서 빌려온 것이라고. 서경은 놀랐다. 다른 수용회사도 있단 말인가? 우우금은 말하였다. 내가 숨긴 적 있나요? 서경은 자사회사가 매우 신비롭다고 생각했다. 매우 고급스럽고 전국에 단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지? 우유정은 말하였다. 신을 오해했어. 의료 수용회사는 조금 특이해. 하지만 설명하자면 사실 길 청소하는 청소부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어. 서경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너무 가난하게 묘사하네. 우유정은 계속 말하였다. 이 세계에 알려진 신의 유물만도 수천 개나 있어. 언제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어. 한 회사가 감당할 수 없어. 게다가 이 일은 위험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서경이 물었다. 우리와 다른 수용회사는 협력 관계인가요? 우우청은 말하였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 수용 업무는 본질적으로 국가가 우리에 외주한 거야. 하지만 일부 회사는 이 돈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 다른 회사의 사람을 만나면 조심해야 해. 남자는 평범한 안경을 벗었을 뿐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의 얼굴에 화려한 빛이 피어오른 것이다. 우우를 경과 두 가족에게 미세한 붉은 달이 비쳤다. 서경은 패널에 누군가가 너에게 호감을 품었다는 메시지를 보고 조용히 웃었다. 원래 이 안경은 착용하면 존재감을 낮출 수 있는 세대 3의 경우 착용 시간이 길수록 벗을 때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져. 서경의 임무는 외모를 희생하는 것. 기회를 틈타 목표의 머리에 있는 영광을 벗겨내는 것. 노혜영의 활동 지역은 주로 남성구, 바 디스코텍, 호스티스 클럽, 케이티바에서 서경은 속으로 투덜거렸다. 이거야말로 완벽한 마피아 두목이네. 활동 범위. 자료에 따르면 노혜영은 이미 악녀의 용관의 신체 능력 강화로 한 구역을 차지했다. 장미파라는 소규모 조직을 결성했다. 매일 물고기 상자 속에서 수많은 남자의 정기를 빨아먹었다. 동시에 이 악녀의 용관은 그의 욕망을 계속 강화한다. 그의 욕망이 강해질수록 신체 능력의 증폭도 커진다. 만약 아무도 막지 않으면 악녀의 용관은 계속 중첩될 것이다. 악녀의 용관만 벗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사건 이후 서경은 주소를 따라 남성구의 연민거리에 도착했다. 마침 한 갱스터가 피를 토하며 얻어맞는 모습을 보았다. 로혜영은 금속 야구방망이를 들고
그곳에서 크게 웃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느낌이 너무 좋았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누구든 나를 막으면 때려버린다. 서경은 입꼬리를 실룩였다. 이 할망구도 너무 중 두 병이네라고 생각했다. 이때 식당 주인은 노혜영에게 허리를 숙이며 머리를 숙였다. 로씨 잘 가세요. 하지만 노혜영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내 아들들은 어디 있니? 오늘은 안 보여. 주인은 그녀의 의도를 이해했다. 누구를 원하시나요? 지금 바로 불러올게요. 노혜영이 주인에게 다가갔다. 입가에 과장된 미소를 지었다. 물론 둘 다 원해. 서경도 이 장면을 목격했다. 이 할망구에게 유혹당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다.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동시에 경계 밖에서 10여 명의 조직원들이 기세등등하게 다가왔다. 선두에는 단코라는 중년 남자가 있었다. 서경은 한눈에 알았다. 원수가 복수하러 온 거야라고. 일단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자. 단코는 장미파의 영역을 연달아 침범했다. 최근에 너무 거만해졌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노혜영. 여전히 경멸적으로 단계평을 한번 쳐다보았다. 누구지? 그 후 장미파의 부하들이 와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누나 저 가이가 바로 면도날파의 단계평이에요. 저 가이가 우리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노혜영은 문헌과 함께 앞으로 나가 단계평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자세히 보니 내 바디가 꽤 괜찮네. 누나랑 놀아볼래. 단계평은 듣고 바로 분노가 마스까지 치솟았다. 이 올드 레이디를 고기 조각으로 만들어버리고 싶다. 하지만 노혜영의 포지셔닝은 꽤 괜찮았다. 순간 단계평은 그녀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서진은 단계평의 입에서 이 플레이스가 원래 면도날파의 테러토리였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나중에 노혜영의 장미파에게 빼앗겼다. 그래서 양측이 원수가 되었다. 단계평은 그 올드 레이디를 처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바로 뒤에 있는 부하들을 불러 함께 공격했다. 그 후 양측이 연합거리에서 격돌했다. 하지만 장미파의 핸섬 가이즈는 금방 밀렸다. 이 올드 레이디는 정말 독하고 잔인해 보인다. 하지만 자신의 플레이싱이 상대방에게 파괴되는 걸 보고 결국 폭발했다. 너희들 면도날파의 개들아. 내 고드싱을 망치다니. 단계평은 오히려 약간 익사이트해했다. 이 올드 레이디가 파이널리 진지해졌나. 그 후 두 사람의 그림자가 거리에서 계속 번뜩였다. 순간 연기와 먼지가 사방으로 퍼졌다. 폭발하는 소리만 들렸다. 단계평은 두 손을 합쳐 칼처럼 만들었다. 손이 칼처럼 날카로웠다. 철을 잘라내듯 쉽게 잘랐다. 하지만 노혜영은 겨우 살점만 조금 찢었다. 서경은 순수 무력으로는 단계평이 훨씬 우세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혜영은 너무 스트롱해서 공격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노혜영은 금속 베이스볼 베이트를 사용했다. 단계평의 복부를 때렸다. 서정은 이쪽에서 이 안경의 신성한 성질을 완전히 흡수했다. 이번에 강화. 그는 육체적 힘에 집중했다. 지난번의 속도와 조화를 이뤄. 그 후 그는 조준 스킬을 발동했다. 단계평을 향해 손에 작은 돌을 던졌다. 힘과 속도의 더벨 버프 아래. 순간 단계평의 작은 숄더를 부수었다. 상대방이 갑자기 무력화되었다. 설령 노혜영이라도 완전히 당황했다. 그 개평은 비록 불만스러워했지만 이미 점령할 수 없었다. 형제들에게 부축받으며 쫄쫄이 도망쳤다. 연민거리. 노혜영은 비웃으며 피를 뱉었다. 이 개자식 때리는 게 진짜 아프네? 대리도파 사람들이 떠난 후 서정은 느긋하게 나타났다. 노혜영은 평범한 소년을 바라보았다. 야 너. 총을 가져왔지. 서정은 걸음을 멈추고 대답했다. 그래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너를 상대하진 않을 거야. 이 노혜영이라는 녀석 싸움에 체계가 없군. 전문 훈련을 받은 것 같지 않아. 그렇다면 새끼를 희생하지 않고 정면으로 쓰러뜨려보지. 워스트 케이스 중간에 안경을 벗고 강제로 제압해버리면 되겠지. 남자의 임무는 새끼를 희생해 신의 유물을 훔치는 것. 하지만 상대의 모습을 본 후 단호히 강철의 길로 선택했다. 여자는 외모도 늙고 추하고 세욕에 가득 차 있잖아.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의 정기를 빨아먹었지. 설경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호흡법을 운용했다.
체내의 경맥을 활성화시켰다. 혈류가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체온이 점차 상승했다. 몸에서 미약한 기가 퍼져나왔다. 노혜영은 미간을 찌푸렸다.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넌 누구냐? 설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농담조로 대답했다. 만호라고 불러도 좋아.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즉시 이중성을 발동했다. 이어서 마치 가속 버튼이 눌린 것처럼 노혜영을 향해 돌진했다. 노혜영의 경계심은 심각하게 부족했다. 허리가 날카로운 발차기에 맞았다. 3m 이상 날아가 버렸다. 콘크리트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금방 한 주먹이 그의 모든 것을 차지했다. 주먹이 공기를 가르며 강력한 힘과 함께 노혜영의 얼굴을 강타했다. 서정은 선수를 차지하고 우위를 점했다. 즉시 승세를 몰아 추격했다. 양손으로 그의 얼굴을 계속 때렸다. 양손으로 번갈아 때렸다. 조금도 봐주지 않았다. 하지만 한 번만 때리고 서경은 손이 아파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 장미파의 다른 부하들도 함부로 다가가지 못했다. 그 사람은 대체 누구지? 벽까지 부숴버렸다. 로시도 부서진 건 아니겠지. 담계평도 로시에게 쓰러졌다. 그는 로시를 압도하고 있었다. 동시에 노혜영이 폐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몸에는 몇 개의 상처만 있을 뿐이었다. 그의 머리에 있는 악녀의 용관. 사악한 힘을 방출했다. 노혜영의 실력을 더욱 상승시켰다. 정말 나를 화나게 했어. 너를 고기 조각으로 만들어버리겠어. 말하며 그는 서경에게 금속 배트를 휘둘렀다. 하지만 서경은 옆으로 피하면서 공격했다. 그의 얼굴을 정확히 때렸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피범벅이 되었다. 알고 보니 노혜영은 고의로 맞은 것이었다. 서진을 잡을 기회를 노린 것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기술로 조준하고 있었다. 손가락 끝에서 최대한의 힘을 폭발시켰다. 노혜영의 눈을 때렸다. 아무리 그의 신체 능력이 강해도 막을 수 없었다. 순간 전투 능력을 잃었다. 서진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비열하거나 악독하든 이기기만 하면 어떤 수단도 쓸 수 있다. 마지막까지 서 있는 사람이 말할 자격이 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이 부분은 약점이다. 이 부분을 생각한 서진은 갑자기 노혜영의 하체를 걷어찼다.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삶은 계란처럼 그곳을 감싸고 고통에 떨었다. 서경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노혜영 앞에 다가갔다. 양손을 꼭 쥐고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 다음 순간 최대한의 힘을 모아 내리쳤다. 노혜영의 뒤통수가 강력한 타격을 받았다. 그의 얼굴은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에 깊숙이 박혔다. 균열이 1m 이상의 직경을 가진 원형으로 퍼져 있다. 노혜영의 머리에 있던 검정색 관이 떨어졌다. 옆으로 굴러갔다. 현장에 있던 모든 구경꾼들이 침묵에 빠졌다. 소년의 가차없는 잔인함에 압도당했다. 서금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무릎을 꿇고 악녀의 용모관을 주워들었다. 신성 유물을 만진 순간 신성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서금이 휴대폰을 꺼냈다. 검정색 관을 찍었다. 그리고 무요정에게 보냈다. 수용 성공이라는 문자를 첨부했다. 그 후 서금은 바닥에 쓰러진 노혜영을 바라보았다. 죽지 마라. 내게 악녀의 용모관을 쓴 죄, 관우의 저지른 악행에 대한 벌은 이 며칠 동안 내게 학대당한 주민들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노혜영을 발로 찼다. 몸을 뒤집어 주었다. 한편 서정은 갑자기 깨달았다. 신성을 흡수하는 속도가 전에 비해 훨씬 빨라졌다는 것을. 그는 이제 떠나려 했다. 하지만 뒤에서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꼬마야, 내 손에 있는 그 물건을 나에게 넘겨라. 내게 건드릴 자격 있는 물건이 아니다. 서정이 어떻게 이 중요한 순간에 상대방에게 방해받을 수 있단 말인가? 만약 내가 안 된다고 한다면? 남자의 어두운 빨간 눈동자가 눈앞의 데이터를 즉시 분석했다. 겉보기엔 16살 정도. 외환성 같은 시골에서 살고 있는 이 이상의 등급 평가를 받은 이 결과를 본 남자는 약간 놀랐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너무 약했다. 그는 느긋하게 서정 앞에 다가가며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서정은 말없이 다시 한번 사타구니를 가격했다.
하지만 그의 하체는 기계처럼 단단했다. 남자의 비열함은 끝이 없었다. 매일 이런 비열한 수법을 쓰다니. 내가 방비하지 않을 리가 있나. 서점은 성공하지 못하자 바로 도망쳤다. 대체 누가 이런 수를 방비하겠는가? 변태인가? 남자는 바로 쫓아가며 멈춰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셰지는 그 사람의 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은 다른 회사의 수용원이야. 분명히 기계 부품으로 조립된 것 같아. 10cm 두께의 콘크리트 벽도 쉽게 부술 수 있어.